복지국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가 좀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항목으로만 보면 서구 복지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이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실업구조 들어오고 지금 아동수당 시행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가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상경수당이라고, 그거 하나 빼고는요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도의 도입은 다 되어 있고요. 이 제도를 이제 그 안에서부터 아주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지금 시급한 대상이 뭐냐면 이른바 선별적 제도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기초연금제도인데, 여기는 재산, 소득,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는 가족인 부양부자까지 세 요소까지 여기서 고려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부터 쭉 20년까지 20년 정도 운영됐으면 사실 굉장히 성숙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별제도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선별 과정 속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겁니다. 재산과 소득과 부양의제도를 보기 때문에 쉽진 않은 문제예요. 이 세 개를 조합했을 때 금에도 불구하고 불리 유리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이 문제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개선되지 않느냐?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개선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요, 결국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재부가 그전부터 일종의 저는 예산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봐요. 딱 그 항목 이상은 읽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평균 뭐 물가 인상률이나 임금 인상률 정도에만 딱 제약해 놓으니까 일종의 자연 증가분 안에서 묶어 놓으니까 그 안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할 수 없었던 거라고 봐져요. 일단 지난 20년은 그랬고요. 이제 우리가 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면서 이제 복지제도의 새로운 재구조와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고,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오늘 제기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의 형평성 제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는 한 4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형평성 문제에서 하나는 소득을 잡는 데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소득으로 잡죠. 소득으로 잡고 일부 근로소득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게 괜찮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초연금이 들어오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존의 생계비대를 예를 들면 50만 원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시거든요. 그럼 이것도 다 소득으로 잡아버리니까 생계급여를 20만 원밖에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자신의 가처분 소득이 더 증가하는데, 또 생계급여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딱 제자리예요. 이제 보충성 원리인데, 서구에서는 물론 이런 보충성 원리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화된 이후에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계속 역진적인 격차 문제가 거꾸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한 5년째 문제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데도 복지부나 기재부 계신다면은 내년 예산에도 안 적혀 있죠.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꼼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꼼짝하지 않느냐? 이게 괜찮아서 꼼짝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거 계산하는 1조 원 이상 드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1조 원 이상의 억울함을 당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40만 명입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부양의자 제도고, 저희 단체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너무 더디어서 한숨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그 방향에서는 부양의자 개선의 로드맵을 밟고 계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재산이에요. 아까도 일정 예산 틀 안에서 이 제도를 묶어 놓으려다 보니까 가능한 이 사람한테 소득을 부여해야 돼요. 근데 실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인정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환산해 버리는 거거든요. 아까 발표에서 본 것처럼 서울에서 살 때 1억 전세에 살면 거기서 얼마죠? 한 50만 원가량 소득이 있다고 감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에 살게 되면 1억 전세를 160만 원 소득으로 가름해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21세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밑에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그런 제도를 운영했는지, 아니 1억 전세 최소한의 주거비잖아요. 1억 전세 사는데 그거 160만 원 소득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왜 그랬냐? 그렇게 소득으로 잡아야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예산 통제 때문에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제도가 운영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재산 환산을 과도하게 잡는 게 세 번째인데, 마지막 네 번째 문제가 오늘의 주제예요. 재산을 과도하게 잡고 있는데 그 과도하게 잡고 있는 그 내부로 보면 또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지금 행정구역 기준으로 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발표문에서 잘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재산의 소득 인정을 잡을 때 그 기본 재산에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당연히 지역별로 주거비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준 거거든요. 따라서 질문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주거비가 그 지역의 주거비에 맞게 설정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이미 여러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 분석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 수도권인데 비싸죠. 그리고 제 고향은 제주도인데 부동산가 떴어요. 몇 년 동안 떠서 좋긴 좋은데 거기서 무슨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올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서상의 소득만 올라가는데, 그래서 거의 지금 농사하시는 어르신들은 구청에서 많이 탈락하세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를 지금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 개의 대안을 내주셨는데 저도 토론문을 쓰면서 이거 너무 보기 어려웠어요. 세 안 모두 괜찮아요. 지금보다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저도 확신할 수는 없는데 세 개 중에 하나 혹은 뭐 제4의 대안을 짤 때 결국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할 거냐가 결국 논점인 것 같아요. 지금 발표문은 세 개를 좀 정리를 해주셨지만 제가 아까 여기 앉아있으면서 발표문을 여쭤봤거든요. 어디를 제일 선호하세요? 그랬더니 1번이래요. 이건 뭐냐면 가장 손쉽습니다. 지금 광역 단위별로 경기도가 지금 이쪽 중간 위치로 되어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4개 단계가 오르면서 한 단계 상향시키는 겁니다. 세종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끌고 들어오면서. 그래서 사실상 제도의 개편이 크지 않아요. 그냥 3단계를 4단계로 나뉘고 3개의 광역 특별시를 위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sim플합니다. 그리고 이 안도 이제 인구 규모로 50만 명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 안이 제기됐냐면 1안으로 할 경우에 경기도도 이 엄청난 도시고 지금 시가 많은데 크게 보면 아까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 중시권하고 주변하고 좀 갈리거든요. 이거를 바꾸게 되면 이제 중심부들의 거주비가 높게 인정되니까 좀 이제 그 개선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서는 하여튼간에 조금 낙후된 지역이 다 위로 올라가서 또 중심권 지역들도 제대로 인정받아서 수급으로 들어가는 건 좋긴 좋은데, 그럼 다른 시도의 입장에 본다면 경기가 수도권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경기 안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경기도 안에 있다고 저 시는 요번에 저쪽으로 수적됐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시는 사실은 더 주거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왕 이번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형평성이다. 행정적 접근성, 편의성보다는 형평성이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지금 아까 그 첫 번째 토론해 주신 선생님도 두 번째 안을 선호하셨는데 50만 정도로 아마 이제 기초 시군 정도의 형평성을 보려면 50만을 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생길 수 있거든요. 50만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광역 단위를 뛰어넘는 거여서 새롭게 한번 구조 개혁을 하는데 역시 50만 중에서도 주거비용이 높은 50만도 있고 낮은 50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결국 또 지역 간의 민원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왕 이렇게 할 거 원칙적으로 가자. 그럼 제3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거주 비용을 감안한 주거 지급을 급지를 나누고 그거에 맞추어서 재산의 소득 환산을 잡는 게 애초 이 개혁 이게 왜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행정비용이 들고 또 아까 그런 그 주거비 파악이 있어도 아직 조금 행정적으로 미비한 것도 있고 또 주거비용이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또 매년 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설득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도 매년 소득이 늘고 줄으면 또 제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금액이 낮춰지기도 하고 높아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 논란이 많이 생기면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조금의 뭐 과거 유예 기간을 좀 줘서 너무 매년 바뀌지 않도록 정도의 유예 조치를 준다면 저는 형평성이라는 애초 취지 원칙에 맞게 해서 사만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경기도만을 이게 경기도의 토론회이긴 하지만 경기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